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역시나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전일장 수급 분석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5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평화산업과 화천기계, EID, 체시스, 그리고 퍼스텍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퍼스텍만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퍼스텍이 전일장 4.73% 오른 4,42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퍼스텍 같은 방산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유럽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루마니아를 방문을 했는데 이 루마니아와 함께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방산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여기서 퍼스텍도 4%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퍼스텍의 수급 주체별 분석을 해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드론이 주요한 이 타격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천기계가 2.94%로 추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요일 시장에서도 화천기계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한가를 달성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화천기계 전일 시장에서도 2.94% 추가 상승률을 나타내며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나머지 평화산업과 EID 그리고 체시스는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EI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ID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종가는 21,35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외국인이 6거래일간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까지 함께 매도세에 가담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EID는 서울지방검찰청이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서 체납 처분 면탈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 가중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냉랭하게 얼어붙었고요. 30% 하한가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주식 거래 정지 처분까지 겹치게 되며 겹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EID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양극재 제조 설비 기업으로 부각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을 한 바 있는데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이 모두 다 반납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평화산업인데요. 평화산업이 반대로 30%를 꽉 채워나가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781원의 전일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1분기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평화산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수소차는 3,737대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4.5%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도 하는데요. 이 수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인 평화실공업이 수소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연료전지 가스켓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수소차 시장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30%를 꽉 채울 수 있게 해준 데에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더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들은 차량 경량화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무게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체 무게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따라서 배터리를 얼마나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속 덩어리 소재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면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평화산업은 차량 부품의 중량을 절감을 하고 제작 공정 용이 및 충돌 안전성 개선용 재질인 고신율 알루미늄 브라켓 개발에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이 된 겁니다. 향후에 신차 수주시에 신기술 제안을 진행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전 포인트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다만 회사의 관계자는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회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채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채시스의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20% 상승을 했습니다. 채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한 건데요. 4년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했습니다. 이 소와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이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채시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이트론, 오가닉티 코스메틱, 크리스탈 신소재, 인성정보와 모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트론이 또 한 번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요. 23% 넘게 하락했고요. 208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트론은 앞서서 제가 살펴드렸던 EID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하락을 했는데요.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매수 물량도 큰 폭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크리스탈 신소재, 인성정보, 모비스, 오가니틱 코스메틱은 일제히 다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우선 특징주로 넘어가서 두 가지 종목들 더 면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서 인성정보부터 살펴보시죠. 네, 인성정보의 주가 8.61% 올랐습니다. 3,405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조 원 수주설과 관련해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8% 넘게 올랐는데 다만 이 3,860원 부근에서 최고점을 터치한 이후부터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만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이끌었는데요. 이 인성정보 헬스케어 사업부가 분할돼서 설립된 하이케어넷이 미국 보훈부의 퇴역군인 대상 원격 홈케어 2차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인성정보는 계열사인 하이케어넷과 헬스케어 IT 기업인 코그노산트가 협력을 해서 미국 보훈부 원격 홈케어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전일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현재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를 하고 시범 사업으로 즉각 전환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이 또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모비스가 29.93%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전일 종가 확인해 보시면 2,86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민간 핵융합 에너지 기업인 헬리온 에너지와 계약을 통해서 5년 안에 핵융합 전기를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핵융합 발전과 관련한 최초의 상업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헬리온은 2028년까지 핵융합을 통한 전기 생산을 시작을 해서 1년 후에는 최소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약속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핵융합 전력의 가능성을 낙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들고 있는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고요. 그중에서도 모비스가 큰 폭으로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까지 분석해드렸고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금요일 시장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또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까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꾸준하게 외국인이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제 가전에 대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유럽 시장에 조금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작년에 큰 이슈를 겪었다 보니까 올해는 언제 경기가 좀 회복 여부에 따라서 가전 제품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향상이 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OLED 관련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LED에서 이제 OLED로 TV로 넘어가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TV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만 이제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웹 OS라고 해서 이제 TV 안에 스마트 TV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플랫폼 자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객사가 한 300개 정도 넘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이제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OTT라고 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그리고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여러 이런 콘텐츠와 관련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플랫폼 수익도 이제 만만치 않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때부터 전장 산업이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큰 사업부를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이제 멕시코 이제 공장이 이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이제 북미 그 전기차 신차 쪽으로 인한 발주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전기차 시장으로 인한 이제 뭐 사업부가 2024년, 25년쯤에는 사업부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LG전자의 전장 사업부에 대한 모습 때문에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로봇 사업도 지난달부터 4월에 이제 쿨로이봇이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되면서, 사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야 뭐 로보스타나 이제 로보티즈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회사로서 이제 LG전자는 가정용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로봇 솔루션에 대한 그 사업부 자체도 좀 성장을 크게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 전장 그리고 로봇 그리고 IT 에 대한 가전 사업부에 대한 어느 정도 기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조금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윈텍, 오가니틱 코스메틱, YG 엔터테인먼트, 코스메카 코리아, 서현 이화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공통점은 없는데요. 지금 윈텍을 제외한 오가닉틱 코스메틱부터 서현 이화까지 본장에서는 모두 상승 마감했던 종목들이라는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 윈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텍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94% 상승하면서 3,70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라이트론이 윈텍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들려오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식의 양수의 목적은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업의 다각화와 경영권 취득이라고 했고요. 규모는 190만 주 가량이라고 밝혔고 양수 금액은 대략 13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윈텍은 최근에 주가의 급등상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이 내용이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가닉틱 코스메틱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컸던 종목입니다. 최고 가격은 27%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장 마감에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부의 화장품 수출 기업 중국 수출할 때 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가닉틱 코스메틱도 9.73% 오르면서 24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추가적인 공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 소식이 결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면요.
규모는 120억 규모라고 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코스메카 코리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실적 모멘텀에 지금 힘을 받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9.15% 오르면서 시간에서 72,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바로 전일장에서는 YG 플러스가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근데 이 YG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실적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72,800원에 추가로 시간에서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어닝 서프라이즈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매출액은 작년보다 10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97% 증가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공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적 개선의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도 함께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는 영업이익이 무려 1,400%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고요. 매출액은 30%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탄탄한 만큼 기업의 주가도 함께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현이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서현이와 AEDM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에 시간에서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자, 하이스틸, 비츠로테크, 삼화전기, 금양까지 지금 이렇게 하락률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별한 악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종목들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화전기와 삼화전자는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라는 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테마성으로 묶이면서 시간에 뿐만 아니라 본장에서도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모두 3%, 2%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비츠로테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와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본장에서는 최고 28%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3.19% 하락하면서 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금양도 끝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2%대가량 빠졌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일장에 지금 몽골에 있는 리튬 광산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본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장의 판단 때문인지 어제 2%대 빠지면서 66,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펴볼 만한 특징주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9%까지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엔터주가 일단 그렇게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2분기 때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1분기 때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콘서트 투어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유럽이랑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일정도 뭐 하반기에 이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물론 그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재계약은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워낙 이제 콘서트에 대한 앵콜 공연도 있었던 부분이 이제 실적에서 굉장히 많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오늘 최종 멤버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보통 5명으로 좀 생각을 했었지만 7명으로 이제 그 멤버를 확정짓게 되게 되면서 차후에 이제 블랙핑크에 의해서 새로운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레저도 이제 그 남성 그룹인 트레저도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어느 정도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이제 SM이나 JYP나 또 하이브와 같은 회사들도 이제 서서히 5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신입 아티스트들이 서서히 데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작년과는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멤버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콘서트가 재개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한 번씩 올랐다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버스나 이제 관련된 간접 플랫폼에 대한 매출도 덩달아 나오게 되고 콘서트가 나오게 되면 콘서트 수익뿐만 아니라 그냥 굿즈까지 판매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컴백과 데뷔가 한 번에 아티스트들이 흔히 말하는 돈을 벌 수 있는 멤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호황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콘서트만 열리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들을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인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어제 실적이 발표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요새 엔터주들 정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엔터주들처럼 또 다른 힘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을 알리는 금요일장도 기분 좋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